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냉대 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 기후 먼저 우리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냉대 기후는 도대체 무엇이냐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 최나널 평균 기온은 최하늘 평균 기온 마이너스 3도 미만, 최나늘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일 때를 우리 냉대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냉대 기후의 기준, 쾌페니 기후 구분에 따르면 알파벳 D를 쓰고요. 라지 D를 쓰고 최하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3도 미만, 최나늘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일 때 우리 냉대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냉대 기후의 특징 우리 좀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면요. 첫 번째 특징,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크더라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냉대 기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식생으로 봤을 때 이 냉대 기후 지역은 이제 기온이 좀 추운 데서부터 이제 매우 추운 곳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을 보면 남쪽에서는 타이가라고 부르면 남쪽에서는 호남림, 그러니까 온대림과 냉대림의 냉대림, 그러니까 화렵수림과 침엽수림의 침엽수림이 서로 섞여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게 온대림 이게 그래서 낙엽, 화렵수림과 침엽수림이 서로 섞여서 나타나는 형태의 호남림이 나타난다면 북부 지역은 이제 더 추운 지역, 더 춥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본격적인 침엽수림 지대인 타이가 지대가 나타납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양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토양은 산성도가 높고 척박한 회백색의 포두졸이라는 토양이 분포합니다. 산성도가 높고 척박한 색깔을 기억해주세요. 회백색의 포두졸이라는 토양이 분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진으로 조금 보도록 할까요? 사진을 보시면 요런 토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서 포두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뜰 건데 요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포두졸이 지금 토양의 단면을 보는데 지금 위쪽 단면을 보시면 잘못 눌렀네요. 위쪽 단면을 보시면 주로 어떤 거냐면 어떤 색이 보이냐면 이 위쪽이 주로 산성도가 높은 회백색의 토양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러한 회백색의 토양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포두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기후가 춥기 때문에 이러한 포두졸이라고 불리는 회백색의 토양이 발달한다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조금 더 검색을 하시면 요런 지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쪽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위쪽이 회백색이죠. 위쪽 토양이 회백색. 여기를 이 토양 우리 뭐라 부르냐면 회백색의 이 토양을 우리 포두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러한 포두졸은 바로 냉대 기후 환경하에서 만들어지는 토양이다. 그리고 얘는 매우 척박해서 농사에는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대 기후 같은 경우에 주로 구분이 어떻게 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냉대 기후는 뭔가 뚜렷하게 우리가 특징적으로 기억해봐야 기후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냉대 겨울 건조 기후 DW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특성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W가 붙었다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겨울이 건조하다는 뜻이죠. 얘는 겨울이 건조하다. 그래서 얘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기온의 연교차도 더 매우 크게 나타나며 특히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DW는 주로 어디냐면 냉대 기후에서도 대륙 동안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륙 동쪽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냉대 수뷴 기후. 쾌페니 기후 구분에 따르니까 그렇죠. F가 떴네요. F가 떴다. F는 연중 수뷴하다. 그러니까 연중 수뷴. 그래도 강수가 연중 어떠하다. 그렇죠. 강수가
연중 고르다. 우리 요걸 기억을 해야 되죠. 강수가 연중 고른 패턴을 보입니다. 요게 가장 F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연중 강수가 고른 편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 대륙 서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냉대 기후도 따지면 냉대 기후도 주로 대륙 서쪽에서는 대륙 서쪽에서는 주로 어떤 거냐면 DF가 나타나고요. 냉대 기후의 대륙 동쪽에서는 주로 어떤 기후가 나타나? 대륙 동쪽에서는 주로 겨울철이 건조한 DW가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후 그래프를 보시면 냉대 기후가 있겠네. 냉대 기후를 이기 때문에 기온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강수에 집중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연중 강수가 고른 특성을 보이고 있네요. 연중 강수가 고르더라. 그러면 얘는 무엇이다? 바로 DF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이 되는 모습을 우리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무엇이 된다? 바로 DW다. 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DW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주민 생활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농업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토양이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가 짓기 쉬운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소규모진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대 기후와 가까운 남부 지역에서는 밀, 보리, 감자와 같은 밭작물을 많이 재배한다. 밭에서 재배하는. 그러니까 논농사는 안 돼요. 그렇지. 하지만 이 지역은 온대 기후와 가까운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냉대 기후의 남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밀, 보리, 감자와 같은 밭작물들은 재배가 가능한 환경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토양 자체도 농사에 굉장히 척박한 포도절 토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사에 굉장히 불리한 환경입니다. 대신에 이 지역은 넓은 침엽 수림이 발달하는데요. 우리 이것을 타이가라고 부릅니다. 넓은 침엽 수립지대.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타이가라고 부른다. 꼭 알아두셔야겠죠. 타이가가 발달해서 세계 중심 무엇이 이루어진다? 임업지대가 발달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히 특이한 빙하 환경에서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된다. 자연경관도 뛰어나고 빙하 지형이 되게 이런 것들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용한 관광산업이 주로 많이 발달이 된다. 그리고 이 지역 전통 가옥을 보면 이 지역은 나무를 구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당연히 건축재료에서 나무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재료로 해서 가옥이 지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러시아는 대규모 밀농사 지역이다. 특히 어디 온대 기후와 가까운 냉대 기후의 남부 지역에서 특히 해서 러시아 남부 지역은 넓은 평원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밀농사를 짓고요. 러시아의 식량이 대부분 여기서 이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러니까 냉대 기후에서 이제 넘어간 고위도 지역에서는 농사가 짓기 힘들고 이제는 넓은 침엽 수림 지대인 타이가 지대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나무집, 나무가 주변에서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통나무집이 발달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대기후 가보겠습니다. 한대기후, 케페니 기후 구분에 따르면 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후예요. 얘는 어떤 기후냐? 체나눌 평균이 10도 미만일 경우를 우리 한대기후라고 부릅니다. 체나눌 평균 기온 몇 도 미만? 10도 미만일 때 우리 한대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이 기후를 그래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무수목 기후라고 부른다. 없을 무자의 나무수 나무목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기 힘든 기후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한대기후를 무수목 기후라고 부르고요. 무수목 기후는 참고적으로 다시 하면 건조기후도 무수목 기후에 해당이 돼요. 자, 건조기후, 무수목 기후, 나무가 자라기 힘들죠. 왜? 얘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어서
날씨는 뜨겁지만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나무가 살기 힘든 환경이고요.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다?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일단은 무수목기후인 이유가 기온이 너무 낮더라라는 거예요.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무수목기후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도 어떡하다?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인데 요게 좀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연 강수량은 매우 적지만 증발량이 이보다 더 적어요. 왜 증발량이 이보다 더 적으냐? 그렇죠. 날씨가 어떠하다? 날씨가 매우 추워. 그렇기 때문에 강수는 춥기 때문에 비도 잘 내리잖아요. 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비도 잘 내리지 않지만 날씨가 춥기 때문에 증발은 그보다 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 강수량과 연 증발량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 많다? 연 강수량이 더 많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근 많이 헷갈려요. 왜? 춥다란 포인트에만 꽂혀서 비가 내리기 힘들다라는 꽂힌단 말이야. 하지만 날씨가 춥기 때문에 증발하는 것도 더 적게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연강수량이 더 적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대기후는 주로 양극지방과 그 주변 지역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양극지방이란다면 그렇죠. 남극과 북극, 그리고 그 주변, 특히 어디 북극해 주변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를 보신다면 어떤 거냐면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툰드라 기후 지역이 나타나는 지역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면요, 이 고緯도 지역이에요. 고緯도 지역인데 지금 보시면 요 우리 아까 배운 지역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냉대예요. 요렇게가 냉대기후 D인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냉대기후의 대륙서하는 주로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 냉대기후의 대륙 서쪽은 그렇죠. DF가 나타나고, 냉대기후의 대륙 동쪽은 주로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 네, 그렇습니다. 냉대기후의 대륙 동쪽은 DW가 나타난다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주면 위성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초록색이 진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의 나무라든지 특히 나무가 우거지게 발달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냉대기후 지역 보면 지금 이거, 자, 요 지역을 땡겨보면 지금 굉장히 짙은 초록색이 나타납니다. 왜? 이 지역이 바로 냉대기후의 침엽수림 지대인 무엇이다? 그렇죠. 요 지역이 바로 타이가라는 지대예요. 자, 근데 이 타이가 지대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어떠냐? 이제 색깔이 어떤 색으로 요렇게 할게요. 이 타이가 지대 위쪽으로 가면 이제 색깔이 옅어져요. 초록색이 아니고 보라색 빛으로 좀 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은 어떠하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그럼 날씨가 춥다라는 거겠죠? 위쪽 지역은. 그래서 요 지역, 지금 요렇게 된 지역이 바로 대표적인 어떤 지역이다? 바로 대표적인 ET, 툰드라 기후 지역입니다. 툰드라 기후. 그래서 요렇게 냉대기후 지역 위쪽에 이 기후, 한대기후 중에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한대기후가 끝나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 기후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툰드라 기후, ET입니다. 캐페닌 기후급으로 ET라고 불려요. 그래서 얘는 특히 여름철에 잠깐 더워집니다. 그래서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이면서 10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나널 평균 기온 0도 이상 그리고 10도 미만을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 지형에서는 주로 주빙하 지형들을 우리가 여기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주로 주빙하 지형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툰드라 기후 지역은 우리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어디에 주로 북극해 연안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거지 풀이 전혀 자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매우 키가 작은 풀이 자라요. 그래서 주로 이끼라든지 지유류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합니다. 지의류, 땅에 의지한다. 그만큼 키가 작다는, 키가 작은 풀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여름철은 짧습니다. 0도 이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얼었던 땅이 녹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여름에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습지와 호수가 발달한다. 짧은 여름에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요, 습지와 호수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힘들면 과거부터 어떻게 했냐? 술록 및 수렵 어로 활동을 했습니다. 술록을 유목을 하거나 수렵 어로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적었어. 하지만 최근에는 이 지역의 많은 자원, 숨겨진 자원들을 캐기 위한 어떤 광공업 종사자 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빙설기후입니다. 인간이 살기 힘든 빙설기후, 마지막 기후입니다. EF라고 부르고요. 얘는 최나늘 가장 더운 기울도 0도씨 미만이다. 그만큼 춥다라는 거고요. 어디냐면 그린란드와 남극 내륙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춥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지로는 어떠하다? 부적합하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 보시면 요게 이 기후의 기준이에요. 요게 한대 기후의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아래여야만 한대 기후인데, 툰드라 기후 지역을 보면 요 0도선을 기준을 했을 때 툰드라 기후는 어떻게, 여름철에는 어떻게, 그렇죠, 여름철에 잠시나마 기온이 몇 도 이상, 0도씨 이상으로 올라온다. 이때를 툰드라. 하지만 이때를 툰드라라고 부르고, EF 기후 같은 경우에 어떠하다, 그렇죠, 0도 이상으로 올라오는 게 없더라. 1년 내도록 영하더라. 우리 이 기후를 뭐라 부른다? 빙설기후라고 부른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우리 요거 자료 탐구를 조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공 구조물이 있어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여름철이 0도씨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기온 상승과 가옥에서 방출되는 인공열로 인해서 바닥면과 맞닿은 지반 부분 토양이 녹는 현상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 무슨 가옥을 설치하냐면, 반복이나 해서 토양의 동결과 융의 반복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송유관을 지면에 띄어서 설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옥도 고산가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땅이 얼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겨울철엔 땅이 얼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붙여 놓으면 어떤 현상이나, 여름철에 땅이 녹거나 또는 겨울철에도 집이 따뜻하니까 이 열을 받아가 지면이 열을 받아서 녹으면 물렁물렁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들을 막기 위해서 고산가옥이 발달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요것도 자료 탐구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북반구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여름철이 길어지고요. 여름철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겨울철엔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무엇의 길이가 길다? 밤의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우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 1년 내도록 어떻게 하다? 낮의 길이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낮의 길이 자료를 통해서도 이 지역이 고위도 지역인지 저위도 지역인지 아니면 중위도 지역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중요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